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지속가능 발전과 지속가능 발전 목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 강의를 통해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세하게 설명할 건 아니고요. 우리 간단하게 이 개념에 대해서 좀 이해하고 왜 우리가 지속가능 발전을 고민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알고 넘어갈 수 있도록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자, 지속가능 발전의 등장 배경 도대체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 생각엔 어떠신가요? 지속가능 발전은 이런 세 가지의 문제 때문에 나타났습니다. 자, 첫 번째 빈곤과 불평등. 자, 두 번째 기후변화, 네, 지금 기후위기라고 하죠. 그 다음에 사회경제적 위기가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요 정도만 인식이 될 거고, 이 빈곤과 불평등, 사회경제적 위기에 대한 단어는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한 내용입니다. 당연히 그러면 훨씬 더 오래되었다라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가 세계 시민이랑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세 가지 문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인류의 미래가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 라는 결론을 통해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한 게 지속가능 발전의 등장 배경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속가능 발전의 등장 배경을 한번 쭉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처음으로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하는 것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여기 있는 레이첼 칼슨의 침묵의 보험이라는 책에서 처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할 때, 왜 이 레이첼 칼슨의 침묵의 봄이라면 지금 1962년에 썼잖아요. 그럼 벌써 이제 60년이 지났습니다. 60년이 훨씬 지났죠. 이 60년 지났을 때 우리 지구가 어떻게 앞으로 더 생존 가능한 상황일까에 대한 고민을 하던 시기부터 시작해서 그러고 보는 10년 뒤에 여기 나오는 The Limit of Growth라고 하는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를 로마 클럽에서 나타납니다. 1972년도에 이제 사실 이게 정확한 시작이라고 볼 수 있죠. 지구의 위기를 경고하면서 성장 지속을 위한 생산을 제한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 로마 클럽의 보고서가 제1차 유엔 인간 환경 회의에 그 중요 의제가 됩니다. 환경이나 경제 이슈를 다룬 국제사회의 첫 회의가 되었고 환경 보전 및 개선에 대한 26개의 원칙이라고 하는 스톡홀름 선언이 제시가 됐습니다. 이때 이제 우리 하나밖에 없는 지구다라고 하는 Only One Earth라는 이제 강연이 펼쳐지기도 하죠. 자, 1980년도에 세계 환경 보존 전략이라는 곳에서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도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단어가 좀 생소할 수 있는데요.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sustainability라는 단어는 발전이란 단어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발전 달성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 환경 측면에서 지속 가능 발전을 강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으로 발전해야 하는데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고려하냐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죠. 자, 이게 1987년도 세계환경개발위원회에서 Our Common Future, 우리 공동의 미래라고 하는 내용을 얘기하면서 처음으로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체계적인 개념이 제시가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잘 아는 5년 뒤에 리우 회의에서 일자리나 재해 대비 등의 분야에까지 이르는 광범위한 주제로 논의가 되어서 이런 환경 협약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1987년도에 지속가능 발전의 정의가 무엇이었고 그게 지금은 어떤가라는 이야기죠. 자, Our Common Future에서는 지속가능 발전을 미래 세대의 필요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987년도에 나온 말인데 현재도 동일하게 쓰이거든요. 자, 생각해보면 1987년도에 저도 미래 세대였어요. 자, 미래 세대의 필요가 훼손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조금 훼손된 것 같지만 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라는 정도로 대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당시 현 세대의 필요는 충족되었을까라고 어른들에게 물어보면 그렇다라는 쪽이 대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 질문을 지금 2024년도의 미래 세대에게 해본다면, 자, 여러분들의 필요가 훼손되지 않았나요? 라고 질문하면 아이들이 아니요라고 대답하겠죠. 저는 질문 자체를 못하겠어요. 여러분들은 미래 세대입니다. 여러분들 코로나를 겪으면서
여기 대학에 와 있죠. 그리고 이 코로나 시기, 그리고 기후위기 시기, 지금 이제 뭐 지구 온난화 여러 문제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필요가 훼손되지 않았나요?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지구가 훼손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면 아니라고 보겠죠. 자, 저는 지금의 현 세대의 사람입니다. 제 필요가 충족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미래 세대의 필요가 훼손되고 있기 때문에가 문제인 거죠. 자, 지속 가능 발전은 이러한 그 사회정의, 인권에 대한 부분과 환경 보전에 대한 부분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와 함께 경제 발전도 빠뜨릴 수는 없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고르게 잘 어우러지는 것이 지속 가능한 발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지속 가능 발전이 2014년, 2015년 유엔 회의에서 정의되면서 지속 가능 발전의 슬로건으로 Leave No One Behind라는 문장을 제시합니다. 이 Leave No One Behind는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게 하자. 자, Leave No One Behind. 자, 아무도 소외되고 놔두고 가지 말자라는 뜻입니다. 자, 2030 지속가능 발전 의제로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슬로건으로 삼았고 마지막 한 사람까지 배려하고 돌보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하자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글로벌 개념으로 지역과 계층, 집단에 따른 불균형과 불평등까지 해소하고 모든 사람을 포용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포용성 및 형평성을 크게 강화합니다. 자, MDGs라고 하는 밀레니엄 개발 목표인데요. 이 밀레니엄 개발 목표가 2000년에서 2014년까지 이행됐는데 그 과정에서 한계가 많이 나타났어요. 자, 죄송합니다. 자, 그 한계가 뒤에서 설명이 드릴 텐데 여기서 말하는 포용성의 개념으로 제가 좋아하는 영상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짧은 영상인데요. 유튜브에 있는 영상입니다. 15초밖에 안 되고 소리도 안 납니다. 잘 들어보세요. 잘 보세요. 자, 어떤 상황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 아이가 이 캐릭터를 보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뒤에서 미니가 말을 막 걸었어요. 근데 아이가 안 쳐다보는 거죠. 그랬더니 뒤에 있는 보호자가 미니에게 무엇인가 얘기하고 아이를 툭툭 치고 미니 한번 보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이제 저 미니가 이제 어떤 이야기, 그 보호자랑 잠깐 이야기하면서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죠. 자, 여기 영상 한번 볼게요. 지구에서 가장 행복한 꿈의 나라 디즈니랜드. 어른아이 할 것 없이 한 번쯤 꼭 가보고 싶은 버킷리스트 명소이기도 한데요. 디즈니의 대표적인 캐릭터 미키와 미니. 이 두 캐릭터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는데요. 한 남자아이가 미니와 미키에게 다가갑니다. 미니와 미키는 아이에게 말을 걸어도 대답이 없자 아이가 청각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데요. 아이가 플루토에게 시선을 준 사이 빠르게 인솔자에게 수화를 배워 아이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만나서 정말 반가워. 나는 너를 사랑해. 미니와 미키의 수화를 가만히 지켜보던 아이는 이내 미니의 품에 꼭 안깁니다. 영상 속 어린이는 아동학대를 당하거나 소외된 어린이들을 위해 일하는 비영리 단체 올리브 크레스트에서 매년 진행하는 입양 여행 중인 청각장애 아동이었는데요. 아이의 상황을 빠르게 인지하고 멋지게 대처해낸 디즈니 직원들에게 많은 찬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이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추억을 선물 받았는데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러한 추억을 남겨줄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제가 이 영상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자, 비영리 단체인 올리브 크레스트에서 자, 이 아이가 청각장애가 있기 때문에 놀이동산에 갈 수 없었는데 이 아이도 함께 할 수 있는 세상으로 가자
라고 이야기를 했다 하는 이런 내용과, 그리고 여기서 미니와 미키가 수화를 잠깐 배워서 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안 해봤으면 바로 하기 어렵습니다. 청각장애가 있다는 걸 인지하기도 어렵고요. 자, 이런 우리가 장애, 어려움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함께하는 게 이제 포용성의 저는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영상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지속가능 발전이 오기 전에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자, 새천년 개발 목표라고 하는 밀레니엄 개발 목표, 밀레니엄 디벨롭먼트 골즈라는 게 있었는데 2000년 9월에 UN 밀레니엄 정상회의에서 채택이 됐고요. 국제사회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과제를 정하고 노력하기로 집중하고 약속했습니다. 이때 여기 있는 8가지 목표와 21개의 지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5년 정도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 세계가 노력을 했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대통령 직속 지원 지속가능 발전위원회가 만들어져서 10년간 교육을 통해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제 15년을 하고 나니까 결과는 절반만 성공한 것 같다. 절반의 성공이다. 일부 목표는 상당히 성과를 거뒀는데 다른 목표는 미약하다. 자, 해당 성과들이 모든 지역과 계층에서 고르게 나타나는 것은 또 아니다. 지역 간 불균형이 있고 계층 간 불평등이라는 또 다른 숙제가 남겨져서 막을 내렸는데 위안으로 남은 과제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좀 더 형평성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고 범위를 확대해서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보편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가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다시 진행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천년 개발 목표에 비해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사회발전 중심이었던 것이 지속가능한 발전, 환경, 사회도 같이 포함되고 극심한 빈곤만 중심이었다는 모든 형태의 불평등 감소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선진국도, 그리고 재원은 민간 재원도 같이 투자를 유치하고 자발적으로 하자고 했는데 유엔이 주도해서 보고를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공적 개발 원조, 여기 나오죠. 이 공적 개발 원조는 빈곤 퇴치 및 경제 사회 개발을 위해 국가의 세금으로 개발도상국을 돕는 원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들을 도와라. 자, 너희의 세금으로 개발도상국들을 도와서 함께 성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우리 알아야 되죠.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여기 컬러풀하게 있는 17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자,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는 국가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표를 가지고 왔는데요. 자, 이렇게 보면 너무 많죠.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한번 분리해서 볼게요. 자,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2015년 9월 유엔 총회에서 우리 세계의 변혁 2030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자, OP라고 해서 여기 나오는 People 영역, Planning 영역, Prosperity 영역, Peace, Partnership까지 5개의 P로 영역을 분류하되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한 17가지 목표와 세부 목표 169개를 제시합니다. 아까 MDGs에서는 8개 목표에 이 21개 세부 목표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영역을 구체하게 나눴습니다. 여기 나오는 것 중에 파트너십과 평화는 나머지 15개를 달성하기 위한 어떤 제반, 백그라운드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여기 있는 3개죠. 자, 인간 영역 1에서 15번까지 그냥 5번입니다. 그다음 번영 영역 7에서 11번, 지구 영역 6에서 15번인데 6, 12, 13, 14, 15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 가서 보시면 여기 나오는 첫 번째 줄 5개가 인간 영역입니다. 자, 빈곤층 감소, 사회 안전망, 그 다음에 식량, 기하 종식, 그 다음에 건강과 웰빙, 양질의 교육, 성평등 보장입니다. 여기는 7에서 11번이 이제 사회 경제 영역이에요. 자, 친환경 에너지, 일자리 창출, 그 다음에 인프라 구축과 산업 성장, 그 다음에 모든 종류의 불평등 해소. 여기에 장애 문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도시와 커뮤니티, 주거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6번, 안전한 물 관리와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 13, 14, 15의 기후변화, 해양 생태계, 육상 생태계가 지구 환경 요소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다르게 보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게 UN 기본 목표로 해서 6번의 건강한 물 관리,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 자, 경제적으로 우리가 소비자가 소비 주권을 발휘해서 친환경 소비를 하고자 하면 우리 사회의 쓰레기 문제, 환경에 대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게 이 12번이 환경에 들어가 있는 요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12번이 경제 발전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7번 에너지가 환경 요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화력 발전,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이슈가 많죠. 그래서 이제 에너지의 친환경적 소비와 생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어느 영역에 들어가느냐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목표들을 달성하는 게 중요한데 사실 하나만 연결되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 상황이 있으면 몇 가지 요소들이 같이 개입됩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지속가능 발전이 지향하는 미래 세계는 인간의 존엄성도 보장되고 사회경제적으로도 지속 가능성이 확보되고 환경적으로도 확보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사람 영역 아까 5개 말씀드렸던 것은 여기 나오는 대로 사회 발전 영역의 목표로 빈곤 퇴치 및 불평등 해소, 자, 인간의 존엄성 회복에 대한 그 내용을 강조합니다. 자, 여기 나오는 내용 중에 각자 세부 목표는 자, 여기 나와 있는 유엔의 목표와 우리나라의 목표들을 같이 이제 지금 정리해서 제시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기아 종식이 2번에 있고 그다음 빈곤 해결이 1번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부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글로벌 목표로서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취약계층, 우리가 절대 빈곤이 퇴치되어야 모든 곳에서 모든 빈곤이 끝나야 다 함께 잘 사는 사회가 된다는 거죠. 자, 건강과 웰빙은 당연히 필요한 것들이고 여기는 보건 서비스, 의료 보장들이 들어갑니다. 4번의 양질의 교육, 우리가 모두가 공평한 양질의 교육을 받고 평생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5번의 성평등, 특히 여기에는 여성에 대한 차별에 대한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지구환경 영역에 대해서 나와 있는 내용들은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목표와 환경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지구를 만든다 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6번의 물과 위생, 자, 물뿐만 아니라 위생시설도 같이 나와 있고요. 당연히 수자원 관리가 들어갑니다. 자, 12번에는 음식물 쓰레기나 폐기물 발생을 줄여야 하는 어떤 생산 양식과 소비에 대한 부분이죠. 자, 13번의 기후변화, 여기는 클라이밋 액션, 기후행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후에 대한 긴급 대응을 시행해야 된다. 개발도상국, 자연재해 이런 문제 개발도상국에 대한 피해 보건 능력도 강화해야 된다. 나머지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 생태계와 육상 생태계를 지켜야 우리 생물 다양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살 곳들이 마련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번영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7번을 여기다 넣고 이야기하자면 경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인데 포용적인 경제환경 구축과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경제 발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요소들이라는 거죠. 7번에 모두에게 적당한 가격과 신뢰할 수 있는 현대적인 에너지, 그리고 여기에는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같이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이 7번에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야 되는 거고요. 8번에는 이제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노동자로서 자기의 권리를 보호하고 소규모 창업들을 지원하면서 경제가 계속 성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9번은 이런 모든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사회 기반 시설, 인프라를 구축해 나간다라는 것을 이야기 주로 하고 있습니다. 기술 강화, 투자 같은 것들도 들어갔고요. 자, 10번 같은 경우에는 국가뿐만 아니라 국가 내와 간의 모든 불평등 감소, 국제사회에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이야기 하고요. 모든 사람에 대한 차별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11번에는 지속가능한 도시와 커뮤니티인데 우리나라 환경과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워낙 도시 중심의 사회잖아요. 자, 도시와 주거지를 포용적이고 안전하고 보건력 있게 하고 그다음에 대중교통을 확산하고 취약계층을 위해서 하고 적당한 가격의 주택, 그다음에 세계문화유산에 대한 부분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평화와 파트너십은 여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건과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 내용들이 같이 들어가면서 여기 peace, justice, strong institution이라고 얘기하면서 정의롭고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제도 구축, 그 다음에 파트너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함께 해야 된다. 그리고 데이터를 통해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속가능 발전과 우리나라의 국가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17개 목표 똑같이 있지만 세부 목표가 119개가 있고요. 사람 영역의 11번이 사람에 들어갑니다. 이제 11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7번 영역이 에너지 부분이고 12번이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이죠. 여기 있는 11번은 도시, 커뮤니티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주거 환경이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11번이 위로 올라갔고요. 그다음 환경에 7번이 들어오면서 환경에 있던 12번이 번영으로 빠져서 개수의 균형이 조금 다르지만 뭐 특이하게 특별히 다르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 여기에서 국가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2018년도에 세우면서 17개 122개였는데 여기서 다시 2020년도에 5대 전략 핵심 가치를 여기 나오는 핵심 가치를 계승하면서 평화협력을 통합하고 그래서 4대 전략으로 바꾸면서 17개 119개 정도 넣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평화 부분에 인권보호와 남북평화가 들어가 있죠. 우리나라의 특이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영상은 우리나라 환경부에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대해서 이제 광고한 영상인데요. 한번 볼까요? SDG? 소외되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행복할 수 있고 경제가 튼튼해야 삶의 질도 나아지겠죠? 다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환경 문제는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거잖아요. 지구를 더 깨끗하게 세상의 다음을 가꾸다. KSDGs. 자, 이 영상 광고가 이제 우영우 드라마 나오기 전에 찍은 영상 광고였는데 우영우 드라마 유행하면서 다시 역주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요소별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여러분 좋아하는 방탄소년단 BTS도 SDG의 홍보대사였죠. 지금은 이제 세븐틴이 홍보대사로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고. 네. 자, SDG가 2015년에 시작해서 2030년까지 SDG가 하고 있습니다. 자, 절반이 이미 지났어요. 자, 2024년 남은 시간은 이제 7년도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아까 데이터를 관리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코이카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많은 기관들이 SDG 연구하고 있는데 얼마나 가고 있는지 보고 있습니다. 2023년 초에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했을 때 초록색이 온트랙 잘 가고 있어. 노란색은 뭐 적정한데 좀 느려. 빨간색은 좀 많이 느려. 회색은 데이터 없음입니다. 자, 보세요. 13번 기후위기 대응. 온트랙 없죠. 8번, 6번, 뭐 이거는 1번 빈곤 종식, 뭐 3번 건강한 웰빙. 자, 이때 코로나라 좀 더 심각했습니다. 양질의 교육도 잘 해결 안 되고 있고요. 6번 물과 위생도 해결 안 되고 있고요. 8번 우리 뭐 일자리 창출 이런 거 인프라 구축 이런 것도 약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자, 우리가 국가적인 목표라면 이미 이제 잘 돼서 절반 정도 지났을 때 60, 70%에 와 있어야 됩니다. 아직 많이 미약하죠.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정부, 기업뿐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지속가능 발전의 길을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 자체에 엄청난 변화를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 중에 너가 이걸 바꿔야 우리가 지속가능하게 있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 생각보다 그 행동이 잘 안 바뀝니다. 우리가 흔히 뭐 텀블러 쓰자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아주 작은 변화도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큰 변화를 바꾸려면 엄청난 변화를 요구하게 되는데 우리의 생활 태도나 생각이 여기에 함께 가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지속가능 발전의 길을 가기 위해 함께 준비할 그리고 나아갈 준비가 되셨는지 생각하시면서 여기까지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